광주은행 전산실 용역 직원이 은행 돈 2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린 돈은 불법 도박에 사용됐습니다. 전산실은 은행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지만 광주은행의 내부 시스템은 허술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갑질 성추행 이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방치 속에 보조금 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은행 전산실의 용역직 직원이 은행 돈 2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범행은 3주 동안 이어졌고 하루에 많게는 억대의 돈이 빼돌려졌습니다. 이 직원은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에서 현금 서비스 인출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전산실 용역업체 직원 27살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조작해 지난달 초부터 3주 동안 은행 돈 2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현금 서비스 한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하루에 1억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현금 인출 한도 승인 권한을 가진 정규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정에 입금한 뒤 이 가운데 11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월드컵에 그 친구가 일반 유흥이나 무슨 이런 자금으로 썼다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큰 자금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A씨의 범행은 현금 서비스 사용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은행 측에 의해 들통났습니다. 갑자기 개인연금 서비스 한도가 수십억까지 늘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찾고 보니 내부 직원인 A씨였던 겁니다. 광주은행 측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금융감독원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빼돌린 돈의 절반은 이미 탕진된 뒤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건 은행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전산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치의 허술함이 없이 가장 완벽해야 할 곳이 전산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용역직 직원인 A씨는 은행의 심장부인 전산실에서 3주 동안 거의 매일 돈을 빼갔습니다. 전산상의 상시 감시 시스템이 허술한 탓에 모니터링이 부실했고 결국 장기간의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주로 출퇴근 시간대나 점심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건 완벽해야 할 전산실에서 인적 관리의 한계를 노출한 셈입니다. 순식간에 현금을 빼갈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겁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해서 그 화면 띄워서 조작하고 끝내면 되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5분 이내죠. 수분 이내죠. 무엇보다 현금 서비스 단말기는 전산실의 정규직 직원만 접속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빈틈이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바로 옆자리에 정규직 직원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눈여겨봐뒀다가 몰래 접속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은행의 내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은행 측은 전산실 직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A씨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다며 개인의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광주은행은 사건 이후 개인별로 인증번호를 부여해 단말기 접속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점검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갑질 성추행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갑질 성추행이 드러난 4급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광주시가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 특별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 출자기관 직원들도 함께 듣도록 했습니다. 같은 공직자 신분임에도 예산 편성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갑을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산하 출연 출자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그동안 당해왔던 갑질 피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는 비슷한 성격의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하기관 간에도 이런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데 정말로 그 민간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더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당사자인 간부 공무원은 해외 출장 중 고급 외제차를 빌려 업무를 뒤로 한 채 관광을 즐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외 출장에 동행한 관련 협회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지만 수사권이 없는 탓에 횡령 혐의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들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비합리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교육 1번가를 운영합니다.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는 광주교육 1번가는 교육정책과 제도, 관행적 업무 등 교육계의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 혁신교육과 대안교육, 사학정책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받습니다. 일부 체육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방치 속에 보조금 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운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수술이 절실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지자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을 이유로 체육회를 통해 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단체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실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체육회는 보조금만 내주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대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실제로 그 집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구조죠. 참가팀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일부 체육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굳어진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세도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서에는 18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뒤에 첨부가 안 돼 있어서 혹시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주라 했더니 찾고 있다고 계속.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선 집행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부진 사업에 대해 보조를 중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신규 사업과 장기 집행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아마 목포시 보조금 전반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엄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조금 시스템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 체육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의혹이 터지자 경찰은 수사를,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목포시는 체육단체 전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단체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정신은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강화와 함께 보조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2017 현대 기아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에 3천여 명의 취업 희망자들이 몰렸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에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온 취업 예정자들이 구직 정보는 물론 현장 면접과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부품과 정비 설비 등 23개 협력사와 강소기업 12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MOU 체결 기업과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빛가람 전망대에서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수도권에서 9개 기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22개 기업이 참가해 클러스터 용지 등 혁신도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남대학교와 정보기술 제조업체인 DSP1이 전기 스쿠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내 시범 사업 구축과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전문 우수 인재 추천과 채용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촬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5일 영혼 결혼식과 5.18 묘지 헌화 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들의 후원과 배우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이 영화는 후반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배 밑에 고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도주한 어선 기관장이 붙잡혔습니다.
29톤급 여수 선적어선의 기관장 41살 김모 씨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여수시 장군도와 거북선대교 인근 바다에 배 밑에 고인 폐수 1260리터를 무단으로 버리고 도주하다 30분 만에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배출된 폐수는 연료, 기름과 윤활유 등이 많이 포함된 물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며 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인은 질식사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타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밤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얼굴과 팔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된 82살 임모 씨에 대한 부검 결과 질식사에 의한 사망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사체가 부자연스러운 점으로 미뤄 타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사지업소 종사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28살 A씨 등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비자로 입국해 인천에서 일해온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마사지업소 종사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1,3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단속을 피하려 채팅방을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화물칸을 제외한 선내 44개 수색구역 가운데 77%인 34곳에서 1차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열흘째 미수습자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습팀은 오늘 3층 로비를 포함한 3, 5층 8개 구역에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유해가 수습돼 신원이 확인된 미수습자는 4명으로 단원고 남학생과 교사, 일반인 부자 등 5명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